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세 가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로봇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애틀라스를 실물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접하던 그 로봇이 실제로 무대에 등장한 겁니다. 백플립과 파쿠르를 선보이던 그 로봇이 드디어 연구실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의 애틀라스 생산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실제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 계획입니다. 2026년 전체 물량은 이미 현대차 그룹과 새로운 AI 파트너에게 할당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LG전자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크로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바닥을 헤매는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두 팔과 두 손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로 바닥에 양말을 집어 올리고 주방 캐비닛을 열어 간식을 꺼내고 빨래를 분류하는 실질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건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을 조용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왜 모두 로봇 시장에 집중하는 걸까요? CES 2026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로봇의 다리도 팔도 아닌 손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틀라스의 핵심은 손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의 촉각 센싱이 물건을 쥘 때 압력과 미끄러짐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휴머노이드의 성공은 손의 자유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의 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메타와 협업하는 기업, 글로벌 빅테크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아직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S 2026 이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로봇손이 왜 핵심인지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반응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로봇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머노이드의 화려한 동작에 주목합니다. 춤추고 계단을 오르고 백플립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 병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손입니다. 왜 손일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책상 위에 컵, 펜, 스마트폰, 키보드. 이 모든 물건의 공통점은 인간의 손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손을 기준으로 모든 도구를 개발해왔습니다. 석기시대 돌도끼부터 현대의 스마트폰까지 문고리, 자동차 핸들, 공장 기계의 버튼까지 모두 인간의 손을 전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도구를 로봇 전용으로 재설계하는 것. 수십억 개의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둘째, 로봇을 인간과 같게 만드는 것. 인간의 손과 동일한 로봇손을 개발해 기존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인간 손의 복잡성입니다. 인간의 손에는 약 27개의 뼈, 34개의 근육, 수천 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약 20개이며 특히 엄지손가락은 5개 이상의 자유도를 가진 가장 복잡한 구조입니다. 로봇손도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다리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큰 모터 몇 개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개의 소형 모터가 필요하고 각 손가락에 압력 센서, 촉각 센서, 위치 센서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0.1초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 너무 강하면 깨지고 너무 약하면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지만 로봇에게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로봇 제조 원가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입니다. 이는 어깨나 허리 관절의 14%보다 높습니다. 로봇 한 대를 1억 원으로 가정하면 손만 1,720만 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손가락 하나에 모터가 서너 개씩 들어가고 관절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고장 가능 지점이 손 하나당 100개를 넘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고장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손입니다. 2024년 10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내부 토론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휴머노이드는 아직 1단계에 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 단계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1단계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로봇손 기술을 먼저 완성하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손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유도, 촉각 센서, 액추에이터입니다. 첫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유도가 높을수록 정교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손은 20개에서 25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손가락 하나당 3개에서 5개의 움직임 축이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손은 공식적으로 22개 자유도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공학 박사들의 분석 결과 실제 구현 정밀도는 7개 자유도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공식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 어닝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를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제 자유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를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촉각 센서입니다. 로봇손이 물체를 파지하려면 압력을 감지해야 합니다. 계란을 잡을 때와 돌을 잡을 때 힘의 조절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촉각 센서입니다. 메타가 개발한 광학식 촉각 센서가 현재 가장 선진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손끝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를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손끝의 조명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촉감 데이터 인식을 위해 카메라 시야를 보조합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센서 내부의 AI 프로세서가 압력, 진동, 온도 같은 촉감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반응합니다. 단순히 물체를 잡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해석하고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셋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전기 신호를 받아 실제로 관절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터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지만 로봇이 물체를 파지할 때는 느린 속도로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린 속도의 큰 힘으로 변환하는 것이 액추에이터의 역할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힘의 정밀한 조절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힘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노 단위로 제어해야 합니다. 로봇 손가락 하나에 액추에이터가 서너 개씩 장착되며 손 전체로는 2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소형 액추에이터 확보가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현재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이 영역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도는 로봇 손의 정교함을, 촉각 센서는 감각을, 액추에이터는 힘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 로봇 손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메타는 자사의 촉각 센서 기술을 한국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왜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로봇손 관련 유망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이 추천 종목 때문에 매일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화면의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로봇손 섹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확인을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모든 구독자분들께 장 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도록 종목명과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링크를 클릭해 간단한 질문 몇 개 답변하시면 20초면 완료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널을 구독했음에도 새 영상 알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맞춤 설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맞춤 설정이 아닌 전체로 변경하셔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걸까요? 작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CES 2025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란 AI가 화면을 벗어나 실제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면 피지컬 AI는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합니다. 말로만 답하던 AI가 이제 손과 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CES 2026에서 그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면 누군가는 손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관절을, 누군가는 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품들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AI도 현실 세계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메타는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을 개발한 후 파트너를 물색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메타가 선택한 곳은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였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이미 제조업 자동화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밀 제어 기술과 센서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대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이들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서 펼치는 전략은 TSMC 전략입니다. 자, TSMC는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누가 제품을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모두 TSMC가 생산합니다. 직접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모든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든 피규어 AI든 아마존이든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든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봇소는 워닝 로보틱스가,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가, 감속기는 SPG가, 구동 부품은 우린 PTS가 공급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판매될 때마다 한국 기업 전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닉홀딩스는 워닝 로보틱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메타와의 협업입니다. 메타가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왜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워닝 로보틱스가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의 로봇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실제 자유도 7개의 2배 이상입니다.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여기에 메타의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손끝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를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내장된 AI 프로세서가 즉시 분석하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용화된 첫 번째 제품입니다. 메타의 촉각 센서 기술이 적용된 로봇손이 올해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 분야에 4,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협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닉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향후 다시 보기 어려울 저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메타와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실제 제품 출시가 성공하면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코스닥 상장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은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명단을 보면 놀랍습니다.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글로벌 빅테크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LG, 현대차, 도요타, BMW까지 포함됩니다. 로보티즈의 제품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기존 액추에이터 대비 무게는 30% 가볍고 출력은 50% 높으며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설계 덕분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가 지분 7.36%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에서 1차로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적자였지만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었고 영업이익률도 약 10%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로보티즈가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1년도 안 되어 주가가 1070% 급등했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발표한다면 그 순간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는 기술적 우위, LG전자의 콜옵션, 글로벌 고객사 확보, 흑자 전환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입니다. 로봇손에는 액추에이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속기와 구동 부품도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 상장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빨리 회전해도 감속기가 없으면 정밀한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게 변환하면서 힘을 증폭시키는 것이 감속기의 역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수십 개 장착됩니다. 그동안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지배해왔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나브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국내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산 감속기를 수입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봇 부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정부가 직접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SPG가 그 주요 수혜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대등한 성능을 확보했고 가격은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고객사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며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국산 부품으로 공급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국산화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수요가 증가할수록 감속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SPG는 이 흐름의 핵심 수혜 기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는 코스닥 상장 정밀 구동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구동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실물 공개가 예고되자 가장 먼저 급등한 종목 중 하나가 우린 PTS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애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차그룹은 연간 3만 대의 애틀라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린 PTS의 부품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한 대당 구동 부품 가격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3만 대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들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린 PTS의 강점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력 경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로봇 기업들에게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125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로봇 관련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우린 PTS는 이 대규모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입니다. 정리하면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기업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직접 수혜 기업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양산 계획이 현실화되면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피 상장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개발해 납품까지 가능한 기업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차로 지분 10.2%를 확보한 후 추가로 4.8%를 매입해 14.9%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콜옵션을 행사해 20%를 추가 인수하면서 총 35%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이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과정에서 핵심 협력사가 될 것입니다. 삼성의 자금력과 제조 능력,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탄생합니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흑자 전환 시점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투자 적기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고객 배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량 생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휴머노이드는 1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중국 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에서 투자합니다.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주가가 10배 상승한 이후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자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투자합니다. 병목이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2026년 중반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누가 먼저 고장률 0.1% 이하를 달성하는가, 누가 먼저 1년 연속 작동 실증 데이터를 공개하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ETF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이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을 포함한 ETF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같은 핵심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핵심 테마로 부상하면서 이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로봇 테마 전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오늘 CES 2026이 보여준 로봇 시대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의 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 손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입니다.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입니다.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직접 수혜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메타가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LG전자가 부품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이유,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주가가 10배 상승한 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투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